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공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은 이재용 가석방 기정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다가오는 8.15 광복절,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잡아야 될 탑5, 아무도 모르는 이 수혜주가 무엇이 있을지를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게 과연 이재용이라고 해서 싫어하시는 분 없겠죠? 싫어하시는 분 없을까 생각하고 있고, 가석방이 과연 기정사실일까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몇 가지 해보겠지만, 자, 지금 현재 뉴스를 본다라고 하면은 이재용 가석방 사면설 솔솔 8월 초 결정되나라는 뭐 뉴스가 있고, 실제로도 이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다음 달 8.15 광복절 가석방 예비심사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최근에 이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 이제 사면이 아니죠, 사면은 좀 그렇고, 그 가석방을 하기 위해서 보면은 이제 법무부가 23일 가석방 심사 기준을 형기를 채운 기간 80%에서 60%로 완화를 했다라고요. 근데 이 60%를 완화한 이유라고 하긴 그렇지만, 실제로 완화를 함으로써 뭐가 되냐면은,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 달 말로써 이 60%를 채우기 때문에 가석방 기준에 들어갑니다. 이게 가석방 기준에 충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봤을 때는 법무부가 이걸 굳이 80%에서 60%로 조정을 한 거는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을 놓고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또 최근에는 이제 뉴스가 나왔던 게, 이재용 가석방 자격에 대해서 부인 안 하는 법무부. 그러니까 최근에 뉴스가 계속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하겠다는 아니야. 사실 그러니까 가석방을 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안 한다라는 거에 대한 이제 부인은 안 해요. 그 전에 사면은 절대 없다, 사면은 안 한다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사면 안 할 거니까 가석방은 어때? 가석방은 하니? 라고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부인도 안 하고 아무 얘기 안 한다라는 거는 가석방에 대한 이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겠죠.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됐을 당시에 수혜받을 수 있을 종목은 최근에 제가 올려드렸습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영상에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하락 시그널, 반도체 투자 전쟁하면서 이제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가지고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에 좀 초점을 맞춰야 되는 이유도 설명을 드렸고, 이 가석방 시에 어떤 업종이 수혜 받을지도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은 이전에 이제 7월 17일에 올려놨던 영상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고,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은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라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은 이제 기정사실화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이 가석방이 기정사실화가 되고 가석방이 진행되었을 때 또 다시 우리가 수혜받을 수 있는 게 무엇인가, 그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게 무엇인지를 이번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을 받게 되면은 늘 딸려오는 게 뭐냐고 하면은, 전 박근혜 대통령, 이거는 왜 우리가 국정농단이라는 사건을 가지고 동일하게 이제 엮인 게 누굽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과 그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재용 부회장 사면설이나 가석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계속해서 따라오는, 그러니까 이게 뭐 실 가는데 바늘 가는 그런 느낌이에요. 바늘 가는데 실 가고 실 가는데 바늘 가고, 그런 느낌이 딸려오기 때문에 이재용 가석방에 대한 이 이야기가 나올 때 박근혜 전 대통령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재용 부회장이 지금 이제 사실상 이 가석방이 된다 그러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도 어쨌든 동일한 사건으로 엮였기 때문에 가석방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은 가석방이 될 수 있느냐? 가석방이 불가능해요. 왜? 아까 얘기했던 가석방의 기준이 뭐다? 60%라는 수감 생활을 이걸 충족을 해야 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 60%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가 나오냐고 하면은, 박근혜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사면이 되나 안 되나.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이야기 나오는 거는 가석방,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면,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겁니다. 저는 사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도 여기서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이 되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면이 될 수밖에 없다 생각하는 이유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걸 보고 무조건적으로 여러분들이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런 생각도 있구나 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그러니까 최근에 보면은 국민 통합 차원에서라는 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보면은 진짜 뭐 제가 최근에 뉴스를 봤던 거지만 그냥 검색을 해볼게요. 그래서 그냥 박근혜 사면하고 이제 국민 통합이라 치면은 뉴스들이 박근혜 사면이 뭐 국민 통합을 가져올까? 뭐 그 사면이 국민 통합 차원에서 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그거예요. 최근에 민주당이죠. 여당의 지지율이 야당 좀 많이 그냥 최근에 민주당이 야당에 많이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제 서울시장 선거만 봐도 알겠죠. 서울시장 선거만 보더라도 이제 민주당에서 당연히 된다고 했지만 어떻게 했어요? 오세훈 씨가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서 야당에서 나와버렸습니다. 지금 거대 여당이 탄생했는데 야당에서 나왔다는 거는 그만큼 민주당이 이제 지지율에서 많이 위협을 받는다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 국민의힘에서 표가르기 이것도 하나의 정치적인 이 공격으로서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봅니다. 왜? 자 보면은 지금 제가 뉴스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뉴스를 보면은 지금 실제로 이준석 씨가 굉장히 표층을 많이 받고 있지만 이준석 씨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젊은 층에게는 이제 사랑을 받고 이제 좀 이런 말 하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연배가 있는 분들은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국민의힘 당시에도 당대표 경선 결과를 보면은 국민의힘의 당원 득표율을 보면 나경원 씨가 이겼습니다. 나경원 씨가 이겼고 여론조사에서 이준석 씨가 나경원 씨를 압도적으로 이겨버리면서 어떻게 됩니까? 당대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당신보다는 민심받은 헌정사 최초 30대 당대표 이준석 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뭐냐고 하면은 국민의힘의 내부에서는 이제 이준석 씨를 따르기보다는 이제 안 좋아하는 사람들도 대부분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되냐고 하면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면 이제 그런 뭐예요? 이제 기존에 이준석 씨를 좋아하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 여당에서 입지가 또 나뉘게 되는 거예요. 여당에 이제 야당에서 입지가 또 나뉘면서 표가 갈리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정치적으로도 이 사실은 민주당이 지금 대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이 야당의 표 가르기에 굉장히 효율적인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번 8.15 광복절을 보면서 8월 10일 광복절 보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과 그 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이 거의 확실하지 않을까에 좀 초점을 두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사야 될 것인가. 자 과연 박근혜 씨가 이제 이재용 전이 이제 부회장이 가석방이 돼요. 그럼 이게 뭐 삼성전자 우나 뭐 어쨌든 삼성 계열이 단기 반등 볼 건 당연해요. 그리고 박근혜 씨가 이제 또 박근혜 씨라고 전 대통령이 사면이 돼요. 그러면은 이지라든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일 게 뻔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에요. 다시 대선에 나올 수 있느냐? 다시 대선에 못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관련 수혜주들이 움직여봐야 한순간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뭘 봐야 되느냐? 제가 보자는 건 하나예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과연 사면이 됐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누구한테 힘을 보태줄 것인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힘을 보태주는 거에 따라서 국민의힘에 있는 표가 그 사람에게 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분석해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해주고 싶은 거는 바로 이거예요. 실제로 예전에 뉴스가 나왔습니다. 뭐가 나왔습니까? 황교안으로 향하는 친박계 구원자 될까? 실제로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이제 표심이 이런 게 다 어디로 가느냐? 황교안 쪽에 많이 넘어갔었던 겁니다. 과거에도 친박계를 논하자고 하면은 대표적인 인물이 황교안 씨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도 이제 표심이 어디로 갔다? 황교안에게 넘어갔다. 그래서 진짜 보면은 왜 이런 뉴스가 나오겠어? 뉴스 제목부터 봐봐. 이렇게 자극될 수 있나요? 박근혜 정권 사법 전횡 행동대장 황교안의 무서운 흔적들.
황교안 총리가 황교안 행동대장이라는 말까지 붙일 정도면은 얼마나 황교안 씨가 박근혜 씨의 이 측근이냐 이겁니다. 저는 딱 하나, 만약에 황교안 씨가 아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된다 그러면은 분명하게 저는 아마도 10중 8구 황교안 씨에게 가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황교안 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 과거 총선에서 참패를 하면서 당내에서 힘이 없었어요. 당내에서 힘이 사라졌죠. 그 당시 총선에서 이낙연 씨와 맞붙으면서 거기서 참패를 하고 당내에서 힘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내에서 황교안 씨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같은 당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분명히 눈치를 보면서 그냥 숨죽이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되고 그리고 황교안 씨에게 힘을 보탠다. 그러면 이 표심도 다 어디로 가? 황교안 씨에게 갈 거라고, 분명히 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말씀할 수 있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된다고 하면은 황교안 씨 관련된 수혜주. 근데 난 진짜 황교안 씨가 너무 얌전하더라고. 저는 이거 오늘 분석하면서 황교안 씨가 근데 대선에 진짜 나올까? 이거 근데 중요한 거는 수혜를 받으려면 대선에 나와줘야 수혜를 받는 건 되는데 나는 이걸 찾아보다가 알았어. 황교안 대선 예비후보 등록. 나는 진짜로 내가 뉴스를 본다고 보는데도 이렇게 조용하게 대선 출마한 사람은 처음 봤어요.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그래서 일단은 중요한 거는 황교안 씨가 대선 예비후보 등록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대선 예비후보자 등록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이 된다면 관련 수혜는 무조건 받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고 예상입니다. 예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봐야 될 종목은 황교안 씨가 있는 종목은 사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 몇 가지 제가 봤을 때 만약에 나라면 산다 하는 차트론만 보고 찝어드릴 건데, 일단 수혜주는 한창재지, 아세아텍, 인터엠, 국일신동, 우진플라임, TBC, 카스, JT, 유인텍, 대구백화점, 이루온, 인포뱅크, 갤럭시아 SM, 한송네오텍이 있는데, 만약에 저라면 산다 하는 종목은 인터엠, 근데 이거는 환기 종목이에요. 좀 죄송하지만. 그 다음에 국일신동, 인포뱅크, 갤럭시아 SM, 한송네오텍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차트를 다시 설명드릴 거고, 일단 근데 차트론적인 거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인터엠 같은 경우도 보면 차트가 완전 최바닥이죠? 그래서 인터엠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를 한다고 하면 이 구간이에요. 이건 환기 종목이기 때문에 주의해서 매수하시면 되고, 1750에서 1850원 분할 매수, 손절가 1600원. 목표가 이거는 못해도 3000원 찍어도 되겠죠? 목표가 3000원. 그래서 이거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더 관련주 찾아보셔도 돼요. 국일신동 같은 차트 뭐 하방에서 찍고 바닥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국일신동 같은 경우 매매를 한다면 4,500원에서 5,000원 분할 매수, 손절가 4,000원, 목표가 7,000원까지 잡아 드릴게요. 그래서 인포뱅크, 사실 인포뱅크는 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미 한번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주봉이나 월봉상 봤을 때 한 번 더 튈 수도 있고, 일봉상보다 한번 이제 크게 11,000원대 안 무너지면 또 틸자리여가지고 좀 한번 괜찮을 것 같다. 대신에 매수가를 좀 크게 잡아놔야 됩니다. 11,000원에서 14,000원 예, 분할 매수. 그래서 좀 크게 잡고 보겠습니다. 11,000원 분할 매수, 손절가 8,000원, 목표가 신고가 봅시다. 목표가 25,000원으로 신고가를 보도록 할게요. 23,000원 신고가 노려보겠습니다. 갤럭시아 SM,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도 차트 보면 뭐 바닥이죠? 그래서 바닥에서 갤럭시아 SM 같은 경우도 1,800원에서 2,100원 분할 매수, 손절가 1,600원, 목표가 4,000원 너원까지 제시할게요. 그래서 한송네오텍 같은 경우도 1,600원에서 2,000원 분할 매수, 손절가 1,400원, 목표가 최소 3,000원.
잡아드리면서 물론 다른 종목도 다 수혜주예요. 근데 전 얘기했다시피 이제 뭐 한창제지 이거는 얘도 좀 사실 고민했는데 나쁘지 않아요. 나쁘지 않긴 한데 그래도 좀 받아도 더 좋아해서 아세아텍 사실 다 나쁘진 않아요. 근데 제가 다 사라고 하면은 좀 양아치 같으니까 그나마 5개를 추렸다는 거고 뭐 이 중에 뭐 어디 있더라 아까 뭐 카스 뭐 이런 거는 사실 너무 올라갔죠. 너무 올라갔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칠 수 있겠지만 이미 올라간 자리에선 저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얘네는 안 찍어드린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떠한 종목이 되었든지 수혜받을 수 있는 환경화 관련 수혜줘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뭘 사도 여러분들 사실 상관없지만 그건 여러분들이 좀 더 분석해보셔서 사고 싶다면 가격 전략을 다시 세우시길 바랄게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용 가석방이 기정사실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박근혜 씨 사면 될 거다 생각을 좀 해보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은 박근혜 씨 사면과 함께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거는 황교안 씨 관련된 수혜주들, 그리고 그 중에 만약에 내가 실계좌를 찍어야 된다고 했을 때 저는 차트만 보고 들어간다고 하면 이 5종목을 찍어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지니 인베스트먼트의 강태호 전문가였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늘 많은 힘이 된다 말씀을 드리면서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모두들 안녕.